만 23살의 여자분이신데 미용실 미용사입니다. 근데 소득이 400에서 1000이다. 그래서 평균 한 770 정도 버는 거니까. 6개월 평균 내보니까 딱 저 정도. 네, 그러면은 연 거의 지금 거의 와 1000만 원. 이게 대부분 뭐 1억. 순이익이실 테니까. 그렇죠. 거의 1억에 가까운 분이겠죠. 근데 저축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. 네. 근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죠. 안녕하세요.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될까요? 라는 게 이제 궁금입니다.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종종 알바를 하면서 25살이 현재 꾸준히 기술직으로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.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. 아마 근데 월 700에서 1000 버시려면은 바짝해 하셔야 돼요. 진짜 이분 전화 통화 해보니까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하신대요. 이렇게 계속 머리만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부수적인 일들 나이가 어리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그 미용실에서는 고참급은 아닐 거란 말이죠. 이것저것 뭐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. 네.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요즘에는 다 예약하잖아요. 예약이죠. 점심시간이 없어요. 점심시간 보면 한 10시부터 그냥 뭐 8시 반까지 점심시간 따로 없는데 그럼 이분들은 밥을 도대체 언제 먹지?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네. 밥을 언제 먹는 거야? 중간에 뭐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그 뭐 파마하거나 하면서 잠깐 대기 시간 이럴 때 짬짬이 날 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 아니면은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. 바쁘면 돈은 많이 버는데 네.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러니 이분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기술직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의사도 마찬가지 구조거든요. 아, 그렇지. 그래서 의사도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막 햄버거랑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엄청 돈을 잘 버시는 분인데 네. 점심 시간이 없는 거예요. 당연히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냥 그 조그마한 샌드위치 하나가 이제 그 자기 책상 옆에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하다가 잠깐 짬나면 먹고 돈을 엄청 버셔. 이런 상황인 거죠. 네, 저의 수입이 달라집니다. 제 일에 시간을 투자하여 소득을 늘려서 저축률도 늘리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네. 남자친구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.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뭐라고 말했어요? 너는 평균보다 받는 월급은 많지만 결국 너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잖아. 사실 네가 일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 애매하다. 네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? 라는 거죠. 이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. 그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. 사실 12시간이 넘어가는 정도면요. 그냥 자고 일어나서 네, 시간이 일하는 없어요. 거예요. 저도 사실 한 18시간 일을 하거든요. 그러면 집에서 18시간? 집에서 씻고 뭐 밥 먹고 이런 시간을 빼면 아. 집은 잠만 한 4시간 자고 그냥 나머지는 다 일만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한때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뭐 그러니까 12시간 넘게 일하면 밥 먹는 시간, 뭐 이동 시간, 뭐 뭐야, 씻는 네. 시간 빼면은 4시간 잠자는 것도 8시간 확보가 쉽지 않아요. 네, 안 돼요.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회사 일 공유로 아침 7시 출근해 가지고 저녁 12시에 퇴근. 이거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니죠. 진짜. 휴무는 일주일에 평일 하루인데 이마저도 회사 눈치 보면서 출근하는 날이 대다수다.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. 네. 실질적으로 12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달로 치면은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한다. 그 뭐죠? 주 52시간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남의 얘기 같아요. 남의 얘기. 근데 어떻게 해요?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내가 일하는 만큼 버니까 이걸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. 놓을 수도 없고 약간의 회사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느낌이 섞여 있는 곳 같아요. 뭐 눈치 보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. 아무래도. 그러니까 둘의 스트레스가 같이 있는.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. 이게 이런 거죠. 이제 말 그대로 남자친구 얘기대로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. 근데 시급이 높지 않은 일은 한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어쩔 수 맞아요.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높아지는 직업이면 뭐 그래도 나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. 휴가는 1년에 딱 3번인데 설, 추석, 여름 휴가입니다. 약간 건설 현장이랑 똑같은데 저 옛날에 사실 하던 데랑 똑같은데 설하고 추석은 이때 조금 쉬게 해주고 여름 휴가도 뭐 쉽지 않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1년에 300일 일했거든요. 300일 딱 그 52주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52주니까 일요일 하루씩 쉬고 그러네요. 그다음에 이제 설 야. 추석에 열흘씩 쉬어가지고 딱 300일
이랍니다. 월차 연차는 눈치를 보면서 안 씁니다. 저도 이렇게 빡빡하게 근무하는 이유는 내가 움직여야 곧 회사와 나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.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회사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죠. 그래서 내 체력을 다 쏟아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. 내가 뭘 하든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지금 받는 월급만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12시간 일하면. 남자친구가 또 사업을 하나 봐요. 네. 남자친구처럼 사업에 시간을 투자해서 키워내면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도 하기도 하는데 부인남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? 라는 게 이제 사연이었습니다. 저는 이 일을 계속해가지고 꾸준하게 저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? 도와주세요. 라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몸을 갈아서 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몸 갈아서 버는 거를 7년 했거든요. 네. 7년 하면서 이제 투자도 같이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특히 그 일에서 보람을 막 느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른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차라리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분이 마침 딱 남자친구분의 그런 조언 그 생각을 듣고 나서 그런 현타가 살짝 온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23살이야 700을 넘게 벌어? 얼마나 부럽겠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막 7년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시급도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절대 금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지금 이분이 거의 1년에 뭐 한 1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. 네. 단순히 얘기하면은.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5년 동안 막 해가지고 일을 조금 덜 해도 이제 1억을 벌 수 있다. 뭐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치면은 잘 되면 그런 건데 네, 안 될 잘 수도 되면. 있는 거니까.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그동안 그냥 쭉 일하면은 5억 그냥 버는 거거든요. 그렇지, 그렇죠. 그러니까 총 수입이라는 개념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남자친구 말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을 조금 줄이고 조금 줄이고 다른 남는 거를. 시간에 내가 뭔가 다른 걸 준비를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뭐냐면은 보통은 사람은 한 개를 잘하거든요. 2개 이상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네. 그 2개 이상 잘하는 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잘하진 못해요. 네. 그냥 이 정도. 네. 남들 이렇게 능력치 보면 그 육각형 능력치잖아요. 그냥 한쪽에 이렇게 특출난 분들은 그것만 잘하는데 그냥 점수가 5점 만점이면 한 2점, 3점에서 두루두루 못하지는 않는 수준. 그러다 네. 보니까 어떻게 성공하기도 애매한. 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분이 23인데 나이도 어쨌든 어리신데 지금 뭐 경력이 아주 많진 않으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쨌든 잘하는 걸 거잖아요. 그렇지, 그럼요. 네.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요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시급 높은 거를 찾는 게 맞지 않나. 우선은. 제 생각에도 네. 이제 좀 요즘 미용실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. 저는 네. 그 청담동 미용실 가격 보고 제가 간 건 아니에요.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잘려가지고 야 무슨 머리 한 번 자르는데 10몇만 원을 좀 미쳤냐? 남자 커트 뭐 55,000원부터 시작. 근데 여기 물결 표시가 있잖아요. 시작. 네, 시작이 55,000원이에요. 그게 너무 웃겨. 야,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. 이런 세상이 있다고? 머리 자르는데 5만 원을 넣은 게 이런 세상이 있어. 근데 그런 세상이 있는 거 보면 수요가 있는 거니까. 그럼요. 이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능력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미용실은 보통 이제 일을 도제식으로 막 고생해서 배운 다음에 네.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또 옆에서 창업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나름 일종의 어쨌든 창업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은 하는데 이 업계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급이 훨씬 더 높은 어떤 창업이 꼭 뭐 미용실을 차리는 게 아니라 네, 네.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아예 무에서 다시 유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의대를 가겠다.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그런 개념인 거지. 푸드트럭을 하겠다. 갑자기 푸드트럭을 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뭐 음식점을 하겠다. 뭐 네.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잘하는 거를 놓고 이제 내가 못하는 방향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 네.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거 그거 생각나네. 피아노를 참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네. 얘가 노래로 성공을 하려고 그래. 네. 안타까워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는데 네. 좋아하는데 못해. 잘하는 거는 싫어해. 막 이러는 그쵸.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그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.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있는 것도
이렇게 투자금이랄까 뭐 창업자금이 생긴 것도 네.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아마 남자친구분이 보기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들어오는 게 안쓰러워서 그럴 수 있죠. 안쓰러워서 그러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.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뭐냐면 지금 남자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 남자친구는 정말 사업이 잘 되는가?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. 왜냐면은 남자친구처럼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생각보다. 근데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. 저는 자영업보다 사업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업이라는 게 그냥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그렇지. 네. 아이템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사업은 기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케팅부터 뭐 법률까지 뭐 엄청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. 내가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급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. 근데 물론 시급이 높은 걸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. 그쵸.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고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남자친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엄청 잘해. 예를 들어 사업에 막 성공했어요. 네. 막 진짜 막 연매출 막 수십억씩 찍어. 근데 남자친구가 딱 봤을 때 너는 사업을 해야 될 애야. 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. 라고 봐줄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이제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남자친구도 아니라, 비슷하게 벌어. 근데 조금 쉬는 시간이 많아. 그러니까 남자친구 월 250 버는 거야. 예를 들어. 아예 그럴 수 있. 그래 창업하면요. 근데 돈을 못 버는 애들이 훨씬 많아.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면은 조언이 아니죠. 저렇게 그 조언은 들으면 안 되지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. 남자친구가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어떤 뭐 매장을 하나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또 사업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,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해서 뭐 어떤 뭐 음식점을 한다거나 뭐 이러시면은 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.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. 자,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저 사연은 충분히 봤는데요. 네, 남자친구는 어떤 일을 하세요? 지금 1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. 1인 쇼핑몰. 쇼핑몰이요? 네, 1년 차 조금 지났고, 이제요? 1년 됐구나. 그러면 좀 이렇게 네. 돈을 좀 벌고 있나요? 그 쇼핑몰 매출로는 한 달에 3, 4천만 원 정도 나오고, 그러면 순이익이 한 400에서 7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. 우선 내가 더 잘 벌고 있잖아. 그냥 뭐야? 우선 내가 더 잘 벌고 있잖아. 그러면 너가 1,000만 원 찍고 다시 얘기하자. 남자친구도 자영업인 거잖아요. 네. 어찌 보면 1인 쇼핑몰이니까. 네. 남자친구도 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. 네,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남자친구라고 해서 나보다 뭐 많이 쉬나요? 아니요. 막상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그런 거죠. 이제 직원도 뽑고 하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는 거고. 네, 맞아요. 나는 대신에 어떤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명확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샵을 차리면 되는 거니까. 샵을 차리는 거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목표는 있나요? 아니요, 그건 없어요. 이 일이 별로예요? 네, 시간이 지날수록 미용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그래요? 있어서. 새로운 업을 좀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몇 년 하셨어요 지금 미용? 인턴 생활까지 해서 3년 조금 지났고 네. 디자이너 된 지 6개월 조금 지난 상태예요. 야 근데 이렇게 잘 하신다고요? 잘 버신다고요? 왜냐면 지역 특성상 외국인이 좀 많은 곳인데 아무래도 K-팝, 막 K-드라마 이런 식으로 뷰티가 많이 유명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관광 겸 한국 스타일을 되게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 하세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방문 객수가 많은 거지 아직까지 제 고객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. 그냥 일을 그렇구나. 많이 하시는 거구나. 네. 그럼 남자친구 말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. 일리는요. 왜냐면 지금 안 힘드세요? 힘들죠? 몸이 막 축나고 있지 않나요? 네, 많이 미칠 것 같아요. 미칠 것 같아요. 그 정도예요. 네.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일을 어느 정도 좀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나요? 뭐 여기가 아니라 다른 매장에 가서 일을 하면 좀 일을 줄일 수는 있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다른 매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만큼의 고객수 유입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느낌으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네.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휴무나 개인 시간을 더 보장을 받으려면 연차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지나야 돼요. 그래요.
네. 그럼 2, 3년 정도 더 하면은 좀 휴무도 좀 생기고 그리고 시급도 좀 올라갈까요? 시급의 개념은 아니어서 네. 그래도 좀 시급으로 일하는 따지면. 거 대비 네. 조금 더. 예.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다른 알바도 해보셨다고 하지만 사실 원래 369라고 있잖아요. 3개월 뭐 3년 뭐 6개월 6년 뭐 이런 네. 거마다 한 번씩 그 막 일하기 싫다 뭐 이런 게 오거든요. 네. 예. 근데 이거를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싶다는 게 현재 없죠. 아무래도 남자친구 쇼핑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. 나도 쇼핑몰 같이. 그쪽으로 네, 관심이 생겼어요. 아. 관심만. 무슨 쇼핑몰이에요? 뭘 파는 쇼핑몰이에요? 의류 쇼핑몰인데 의류. 혼자서 촬영도 하고 상세 페이지도 다 만들고 CS도 아직은 혼자 하고 있는데 네. 월 매출이 늘어나면 어쨌든 직원을 고용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사업 구조로 네. 이어나간다고 들었어요. 아, 그래서 거기에 뭐 동업을 할 생각도 있고. 네, 동업할 생각도 있고 아.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낼 생각도 있고 원래 패션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서 잘한다, 너 쇼핑몰 해라라고 들어봤나요, 혹시? 가끔 들었어요. 관심은 있었어. 그래요? 주변에서 자주 말하진 않고. 네, 자주 말하지만 근데 부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? 미용을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나요? 제가 노력형 공손이어서 아, 지금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우선은. 네. 왜냐면 쇼핑몰 쪽도 워낙에 또 치열하기도 하고 네. 그쪽도 또 잘 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예 업계를 바꾸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죠. 아무래도.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한 그 외국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이 큰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 안에서 뭔가 조금 특화된 미용실 개념으로 창업을 할 수 있진 않을까요? 그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. 네.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잘하시는 건데 여기서 단가가 낮은 거니까 사실 단가를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. 객단가를. 그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? 네. 그리고 뭘 하더라도 일단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. 쇼핑몰을 하든 네. 뭘 하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시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동안 먹고 살 그 생계비는 있어야 되니까 네. 좀 힘들고 싫고 현타가 왔더라도 그 369 시기가 왔더라도 일단 한 1년 정도 디자이너 된 시점으로부터 그거는 좀 버텨서 돈 좀 모으고 그다음에 약간 실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곳에 좀 스카웃 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? 지금보다 업무 조건이 좋은 곳으로? 제가 지원을 하면 네.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실력 좀 쌓아서 조금 근무 환경 좋은 곳으로 뭐 A라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이면 B라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가가지고 조금 돈을 더 벌 수 있는 비율로 쉐어를 하는 비율로 그렇게 간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돈 좀 모아놓고 이거는 이 일이라는 건 뭐 자전거 타는 것 같아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인정은 해주죠 경력을. 맞아요. 인정해줘요. 그러면은 한 1년은 일단 바짝 돈 모아보고 그래 한번 사업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했다가 말아먹고 망하고 안 되겠구나 나는 잘하는 거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네. 당장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모여 있으니 일단은 저는 우선은 6개월 정도 이제 또 어쨌든 본업을 한 건 6개월인 거잖아요. 이제 그쵸. 인턴 뭐 네. 사용을 떼고 그러면은 저는 아직은 뭔가를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깝다. 지금 당장은 그리고 좀 돈도 그래요. 안 벌리는 것도 아닌데 네, 제가 뭐 지금 돈을 막 이렇게 고생하는데 300 받는다 그럼 당장 나가라고 하죠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정도까지 벌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, 사실. 진짜 없어요. 아니 의대를 나와도 의대 처음에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정도 못 벌어요. 만 23이면 학생이에요. 학생이에요. 진짜 의대 나오려면 진짜 아직 멀었지. 취업이 뭐야. 그러니까 의사로 나와도 뭐 지금 생애소득을 따지면은 지금 같은 맞아. 30살이면 본인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는 일의 시간을 조금 어떻게 줄여볼 수는 있겠죠. 일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 4,500 정도만 벌어도 되는 나이기도 한데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버는데 돈을 못 쓰고 있네요. 바빠서. 돈을 아예 못 쓰죠. 당연히. 이게 아예 못 쓰지. 진짜 이 정도면 최저 생계비 정도로 살고 있는데.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. 네. 나한테 쓰는 것보다 경조사로 쓰는 게 더 많아. 본인 용돈도 없는데. 그러니까 이 상황이다 진짜.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네. 저는 지금 상황이 막 아주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바짝 한번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오히려.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일반 계좌, 적금, 예금, 청약, 주식 다 합쳐서
8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네. 23살에. 야. 어쨌든 제가 지금 업무 시간도 많고 투자 같은 걸 신경을 잘 못 써요. 네. 근데 수입은 불안정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우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대응을 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네. 뭐 굳이 주식을 뭐 하시겠다면은 지수 투자 네. 뭐 이런 것만 해야죠. 뭐 나스닥에 그냥 전체 지수에 투자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수 투자를 하고 뭐 개별 종목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지금은 그냥 적금을 드는 것도 네.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지금 한 달에 적금 200, 300 부으면 300 부으면 벌써 얼마예요? 3,600을 모으는데 1년에.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수익률을 생각하고 이 돈을 잘 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나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뭐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가 올 거란 말이에요.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돈 그래. 모은 건데 막 10% 날라가. 뭐 갑자기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걸 샀는데 막 쭉쭉 빠져 예를 들어. 그러면 내가 본업이 안 될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지금은 본인이 본업으로 버는 돈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. 순자산 8천만 원 가지고 10% 올라봐야 800인데 사실 본인이 한 달에 800도 버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라는 거는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본업에 영향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냥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적금을 그냥 계속 드는 것도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다. 그냥 한 2억까지는 그냥 모아보자. 아무 생각하지 말고.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오히려 저 주식도 680에 320만 원이라는 게 320 넣어서 680이 된 거야. 320 넣었는데 680이 된 거예요. 네. 어떤 주식 샀어요 혹시? 몇 년 전에 애플 주식 애플을 그래요? 사가지고 그럼 그냥 애플만 사 그냥. 그런 거. 그냥 아예 그냥 애플만 사든지 뭐 그냥 하나만 그냥 괜히 사, 무슨 그냥. 뭐 바이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공부하고 뭐, 그러지 뭐 말고.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만 그냥 막 쭉 사시든지 미국 주식 하나 그냥 사든지 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식으로 불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본업을 약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니까.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? 제가 또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근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걸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네. 저는 퇴근하고 나면 보통이 9시가 넘어요. 그래서 그런 남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좀 남는 시간을 만들어서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 좀 더 개인의 성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. 몇 시에 주무세요? 보통 12시? 1시? 3시간 남네요.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요. 출퇴근 운전하세요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뭐냐면 공부라는 거를 사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부라는 거를 그 미용실 안에서도 사실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미용실에 지금 외국인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여기서 머리를 자르고 가는데 또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단순히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뭐 파마를 하고 이런 기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마케팅도 있고 뭐 재무도 있고 뭐 아마 그 뭐죠 뭐 약품 같은 것도 받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재고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어찌됐든 사업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머리 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돌리고 있는 거지 이 사업 구조는 여기도 뭐 어떤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대표는 거래처를 어떻게 뚫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? 뭐 그 사람들하고 무슨 딜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싸게 받아오는 거지?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.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가위든 뭐 누구 직원을 뽑든 할 때 뭔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. 지금 오히려 내가 사업하고 싶으시면.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있는 걸 거야 아마 여기 이 업장에서. 그럼 안 되는 건 나라면 어떻게 고치겠다. 잘 되는 거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용실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아마 뭐 쇼핑몰을 하시든 뭐 다른 걸 하든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완전히 다른 업종인 뭐 부동산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여기서 뭐 엔비디아 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겠다.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은 안 좋다고 봐요. 지금은 아직 나이도 어리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안에서 커리어를 좀 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보는 거죠. 그게 더 저는 맞다고 봐요. 우선. 사람이 500만 원 이상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.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, 이거는.
뭐 끈기가 있든 재능이 있든 뭐가 있든 하여간 뭐가 되니까 500 이상 돈을 주는 거거든요. 그 사장님이. 그러니까 여기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. 아직까지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매장은 어떻게 돌아가지라는 걸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. 이 매장은 어떻게 돌아가지?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도전하는 건 좋은데 이 일이 싫어가지고 뭔가를 시작해 보려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. 싫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좀 움직여야지.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볼까? 그럼 뭐든 재밌거든. 지금 뭐 부동산 유튜브만 봐도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 많죠. 뭐 경매만 봐도 재밌고 주식 투자 얘기만 봐도 재밌을 텐데 그게 실제로 내 업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얘기니까. 제가 말한 대로 아예 2억까지는 그냥 모으겠다 정도 아예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그 작은 매장이지만 이 매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님은 왜 오고 어떻게 뭐 재료는 어떻게 들어오고 마케팅을 하고 뭐 세금은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도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. 그런 거 보시면서 또 옆에 있는 매장들은 왜 안 되는지 왜 우린 잘 되고 저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사장님의 마인드로 한번 이 매장에 출근해 보시면은 아마 이 어차피 여기 계속 있으셔야 되니까 한 하루에 12시간 이상 여기 있잖아요. 그럼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부터 배운 다음에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네. 남자친구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.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남자친구도 사업 잘하고 나도 잘하면 됩니다. 네. 나도 잘하면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정말 사업이 잘 되면은 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미용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 내가 실제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든지 했을 때도 뭐 더 도움도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또 잘 되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